지금부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시드니 촛불행동 총무 노현무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드니 동포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차 시드니 촛불 집회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중 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열사와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를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롭고 깃발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세월은 흘러가도 산초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드니 촛불행동 일기 집행부 회장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드니 촛불행동 제1기 집행부 대표 모니카 김입니다.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며 발전해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에서 끝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은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위해 한국 촛불 행동은 1년 넘게 무려 36차에 걸쳐 집회와 행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1개국 35개 도시의 해외 동포들이 해외 촛불 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드니는 4월 9일을 기해 조직적으로 이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촛불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 2023년 4월 29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제1차 시드니 촛불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표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KCC 대표이신 정영란님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CC 공동대표 정영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시드니 촛불 집회 준비해주신 우리 여러 많은 그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피켓부터 배지부터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서로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의미있게도 시드니뿐만이 아니라 브리즈번, 멜번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호주에서는 촛불 집회를 열게 돼서 더욱 더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해도 너무하는 정권, 또 상상 초월 정권이 이 미친 년놈들, 이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잠도 잘 못 주무시죠? 저는 아직까지도 뉴스를 조금 회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못 보겠어요. 너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떻게 혼자서 감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잘 안 보이고 눈앞이 캄캄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족쳐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설거지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퇴진이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를 보내긴 했지만 걔네들도 한 번 당했지 2번 쉽게 당하지 않을 거고,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되게 좀 희망이 별로 안 보이고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나오고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리에 오니까 조금 또 힘이 또 나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뭐 민주정권도 여러 차례 세웠었고, 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 속 시원하게 뭔가 뒤집어 놓지 못한 그런 한계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 윤석열이라는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을 만나게 되는 이런 한계들, 그래서 우리의 촛불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촛불만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나 어떤 그런 세력에 계속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촛불의 힘이 다양하게 뭐 선거제도를 바꾸던 다양한 진보 세력들의 힘을 키우던 견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모아져야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박근혜를 몰아냈던 저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외 어디에서보다도 더 앞장서서 박근혜 때 우리가 센트럴역부터 스트라 이스트우드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우리 교민들이 모여서 박근혜를 몰아냈던 그런 저력이 있는 우리들이니까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서 계속 끊임없이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호를 한번 크게 외쳐보고 오늘 집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면 퇴진하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구하면 또 뒤에 것만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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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도 썩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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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연대사 감사합니다. 예. 근데 혹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윤석열 정권이 물러나겠느냐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요, 이게 상대방은 정치 권력도 있죠, 예, 경제 권력도 있습니다, 언론 권력도 다 갖고 있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만 내년 그 국회의원 선거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은 절대 그 윤석열 정권 기득권자들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한 행동이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 함께 힘차게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입니다. 지도는 시드니 그 노래패 하늘소래의 이현정 님이 지도, 그리고 이현정 이대윤 님이 지도하겠습니다. 가사는 무슨 수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아까 노래 함께 배우기 시간 가졌었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쉬운 노래니까 같이 따라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때 사실은 율동패를 만들어서 저희가 8차에 걸친 집회 동안 율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예, 길바닥에서 제가 또다시 이걸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일단 1절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부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때는 2절의 율동까지, 예, 여러분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십니다. 민중 삶은 난장판, 한반도는 살얼음판, 진일 친미 놀자판, 윤석열 잘못이야. 퇴진만이 민생이고 퇴진만이 평화이고, 아무래도 윤석열은 퇴진이 답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까 윤용 씨가 자기는 50대라고 했는데 전 60대를 훨씬 넘겼습니다. 20대 시작한 일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연대사 저희 시드니 촛불행동 회원이신 한준희님께서 연대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준희라고 합니다. 카스릴에 있는 호주 현지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라도 이런 행동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이런 말씀을 간혹 하셨었죠.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새끼.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는 들어봤는데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대통령. 여러분 창피하죠? 창피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굴욕적입니다. 치욕스러워요. 이 인간이 해외만 나가면 매우 불안해지고, 또 동시에 오늘은 또 이번엔 또 어떤 역대급 사고를 칠까 은근히 기대도 됩니다.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를 난리면이라 했다 우기더니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난데없이 이란을 주적이라 칭하고, 우크라이나엔 살상 무기 지원을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주 참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에서 오는 큰 경제적인 손실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외교라는 건 주변 국가들 또 타 국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정상마다 대한민국을 그들의 적으로 돌리는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라고 헌법 제69조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그것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능무지가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철저히 미국의 개가 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나만 믿고 까부는 양아치, 그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발바닥이나 핥아주고,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 이런 머저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냐 우쭐댑니다. 전형적인 못난이 양아치의 행동입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다케시마다라고 외쳐도 오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동해에 방류한다고 해도 오케이. 일본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노동 피해자들, 이들에 대한 배상을 대한민국 기업이 대신 물게하겠다는 기상천외한, 일본도 깜짝 놀라고 믿지를 못하는 이런 기가 막힌 발상을 떠들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까지 다 뒤집어 엎는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위헌을 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한 직후엔 100년이나 지났는데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자입니다. 미친 인간이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그는 신이 나서 되지도 않는 영어로 연설을 하고 영어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재롱까지 떨었습니다. 역겹습니다. 추잡합니다. 쪽팔립니다. 한마디로 머저리 병신입니다. 그런 그를 가소로운 듯이 쳐다보는 바이든의 얼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인 4월 28일 어제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바닥에 처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자에게 준 권한을 속히 빼앗아 와야 합니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그들의 세력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포기하면 집니다. 맞습니다. 지치면 패배합니다. 관심을 끊고 방관하는 것만큼 비겁하고 무책임한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의병과 민중이 지켜온 나라입니다.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은 도망을 가도 의병은 남아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민중들이 그 탄압을 받으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이 검찰 독재로부터 이 조국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매우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기에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정의로운 여러분,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 마지막 부분만 3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진일, 친미, 굴욕, 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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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87년부터 호주에 살았는데 시드니에 그 한준희 목사님 같은 목사님 한 3명만 있어도 이 동포사회가 참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 시민 발언 시간인데요. 혹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신 그 우리 동포들 중에 그 발언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계시면은 나오셔갖고 발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혜경 선생님. 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회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윤석열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이런 대통령 도저히 어디서 볼 수 없습니다. 일본과의 굴종 외교, 미국과의 도청 사건에도 미국을 두둔하는 국제호구입니다. 또 하는 짓 하나하나 보면 머저리입니다. 머저리. 국제호구와 머저리가 윤석열입니다. 이를 보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도 그 하나 외치겠습니다. 친일, 친미, 굴욕, 외교, 윤석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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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그 안 계시면은 예. 안녕하세요. 김병기입니다. 저는 여기 준비위원회 속해서 시민 발언 자격이 없었는데 자꾸 뒤에서 밀어갖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따끈따끈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준희 목사가 촛불행동 단톡방에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방문해서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썼고 다음에 김건희가 밑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썼어요.
그 방명록에 거기 백악관 방명록에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는 문득 든 생각이 요새 한국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 진영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누가 권력 1인자냐 한국에서. 그랬을 때 요새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혹시 김건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일단 청와대에는 제1비서실이고 제2비서실이 있는데 제2부속실이라는 비서실을 없앴거든요. 없애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김건희가 그 제1부속실에 있는 비서들에게 업무도 내리고 또 거기서 보고도 받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드나들고 이런 등등해서 한국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 혹시 김건희가 더 실질적 권력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김건희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백악관에 가서 방명록에도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런 일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근데 이 정도 얘기 들으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최순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금 더 재밌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막 간첩 조작하고 노동운동 탄압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국의 노동경제들도 많이 지금 그 윤석열 반대 집회에 동참하지만 요새 새롭게 시민운동 진영이나 민중운동 진영에서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규칙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거기 하나 단초가 이번에 백악관 가서 방명록에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건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싸움이 붙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저러한 그 좋지 못한 얘기들이 청와대 이런 권력 내부에서 나오면 아마 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도 구호 하나 외치고 저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호 하나 외치죠. 국가보안법 해체하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규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자리에 맞설 수 있는 건 제가 마지막 때 모르겠고 제가 4.19 때 거리에 뛰어나갔다가 지금 4살 가까운 이 나이에 다시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될 처지에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제가 또 누가 한 3분만이라도 잠깐 와서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부글부글 속만 끓고 있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그 잘못을 간단히 그저 다 아시겠지만 10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국정농단입니다. 이건 조금 제가 맨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둘째는 한반도의 긴장 조성, 능력도 없으면서 선제 공격을 떠들어대가지고 지금 북계에서 계속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죠. 미국 눈치만 쳐다보고 있죠. 무슨 능력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합니까? 들어주고 말로 받으려고요? 그 다음에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켜 왔죠. 일본에 가서 그 짓하고 지금 미국에서 그 짓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치면 종합해서 정확히 나오겠죠. 독도를 갖다 바쳤는지 아니면은 독도 줄게 너희 나한테 얼마나 줄래하고 얘기했는지 그건 한 50년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셋째로는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거기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투표에서 졌죠. 그만큼 국적이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일 매국으로 독도 포기했고 일본 행위를 윤석열은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강요들 중에서 신민사관, 일본의 신민사관에 동조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자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도 안 하고 일본에게 넘어갔는데 일본이 찬탄한 게 아니고 고종이 무능해서 갖다 바친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개화시켜서 중국으로부터 개화시켜서 우리가 한국을 일깨워줘서 잘 살게 하도록 우리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따시의 발언을 해왔고 한국인들은 그러한 그 자생할 능력이 없다는 민사관 이론이 서서히 지금 대뜨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교과서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방 방위 의무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 아주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 뭐 55mm 포탄 50만 불을 보냈다고 그러죠. 김종대 그 옛날에 그분이 우리나라의 국방위원이었습니다만 그분 주장에 의하면은 이제 한국에 남은 것은 포탄이 3일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50만 불 있어야 보름이고 얼마고 견딜 수 있는데 한 달이고 보름을 견딜 수 있는데 지금은 단 4월만 쓰고 나면 아무리 좋은 55mm 포를 갖고 있어 하더라도 포탄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처지가 된다고 합니다. 30만 불만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도 1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지금 한국에 그런 위기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공격하면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집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용산으로 청와대가 이전하지 않았으면 용산 경찰서가 그 윤석열이 방해하느냐고 경찰들을 다 동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태원이 그러한 집회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만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왜 못했느냐? 사람이 몰려와도 제지할 경찰력이 없었습니다. 경찰력은 전부 윤석열 반대하는 데모를 하려고 남대문과 남영동과 그쪽으로 전부 다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도 근본 원인은 용산으로 이승열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 공학화돼 가지고 나중에 아마 의사도 검찰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 부처 단체 전부 웬만한 데는 다 퇴직 검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 자기에게 비움맞지 않으면은 탄압을 해서 유치하게 비행기조차 타지 못하게 하는 그따시의 탄압. 또 서울 공간인가 그런 데 사람들은 수없이 지금 3번인가 몇 번 고소고발했었죠. 아직 구속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가 10가지만 골라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떠오르는 건 국정농단입니다. 아시겠지만 국정농단은 국민이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겁니다. 박근혜 때 조선실이 그랬듯이 지금은 누가 그러고 있느냐?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김건희와 천공 여기 여러분들 그렇죠? 왕자 쓰고 나왔었을 때 네? 그렇게 미신의 이 사람이 지금 매료되어 있습니다. 어쩌냐면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제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자연히 저의 그 전공 분야에 관련해서 윤석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제가 그 데벨롭멘탈 히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주워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윤석열이는 성장 시에 그 굉장히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얻어맞았대요.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맞고, 대학생 때도 뭐 밧줄로 엎드려서 엎드려주라고 밧줄로 아버지가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은 굉장히 무력감 속에서 성장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소위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면은 그러한 자아가 성립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입니다. 인류대학, 좋은 직장, 좋은 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우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만 보고 자랐죠.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커서도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었을 때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생겨나면 거기에서 self respect,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동기가 발생되고 무엇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은 self respect가 없고 self confidence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 마마보이를 키운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교 다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엄마한테 와서 이제 엄마 누구한테 장가를 가야 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도달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면 차라리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찾았던 것이 그러한 미신 또는 자기로서는 정말 하나님 이상 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왕자 써붙여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도 그래서 이사 왔고, 이사할 때도 선이 없는 날은 이사 안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 유아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환으로 판단하면 사이코패틱, 나르시스틱 신드롬,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 패턴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키가 자라고 나이를 먹어도 결국에 유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커져도 유아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고, 사이코패틱이나 소시오패틱 성향이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약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남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낸 결정에 대해서는 결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코 후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러한 사이코패틱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떠한 더 큰 사고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결국에 자기가 어떠한 과오를 저질러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저집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격 미숙자는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짧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내걸고 1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공정과 상식대로 1년 동안 정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김건희와 이재명의 수사를 공정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12구 용산 참사를 법과 원칙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의 빅픽처는 오직 온 나라에다 검찰을 꽂아놓고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군인까지 장악하고 지금 하나 남은 민주당 국회까지 검찰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빅픽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영과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국민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부디 일어나시고 깨어나시라. 그뿐입니까?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왜 민감한 중국과 대만의 그 묘한 관계를 들어가려고 하며 이북에서 드론이 와서 제 머리 위를 돌고 가도 미국의 CIA가 안방까지 들어와서 도청을 하고 미국 정부는 도청을 했대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안 했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느 말을 믿겠습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윤석열은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해도 후쿠시마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한다 해도 강제징용은 없었다 해도 하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완샷을 하고 오므라이스가 아주 맛있었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참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다랬다고 봅니다. 그것뿐입니까? 미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다 내주고 얻어온 거는 무슨 기타 쪼가리래나 뭘 하나 얻어왔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윤석열은 오직 미국 바지가랑이만 자꾸 늘어지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만하고 간단한 자도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어물어물 건들건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 새겠어요. 날 새겠어. 예, 다음은 그 시드니 노래패 하나의 소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번에 행신 아니 아닌데 이거는 그냥 들어온 건데. 와 대박이다 진짜. 아니 어머니 이렇게 발음을 잘하셔. 네. 원래 예정에 없던 순서였는데 너무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오늘 많이 올 거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고 저희가 준비한 것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단초로운 것 같아서 저희가 구 하늘소래 멤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 학생 때 조금씩 이렇게 불렀던 그 곡 두 곡을 투쟁가 두 곡을 부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가를 먼저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단결 투쟁가 아시는 분 같이 불러서 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목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가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보았다. 살을 내는 밤 고통받는 밤 자디찬 새벽설이 맞으며 우리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투쟁 단결 투쟁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미친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꺾어버리고 하나 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 투쟁뿐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친구들도 이제 50이 넘어서 다음은 결의문 낭독 및 구호 제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드니 촛불행동 회원이신 권태현님의 구호 제창 있겠고요. 힘차게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이익이다. 과연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대일외교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처참한 역사와 권리를 바로잡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전쟁동맹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로 일본과 군사훈련까지 함께하는 굴욕외교와 전쟁 칠동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대한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미국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반하는 우크라이나 샷상 무기 지원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솔하고 거짓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러시아는 대한민국을 전쟁 개입 국가로서 경고를 해왔고 한반도를 향한 무력, 경제도발의 위기는 중국과 더불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런 거짓 지도자가 모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참담하고 수치스럽다. 우리는 국익과 국민의 안녕,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위에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책임지는 자유와 성숙해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해외 동포들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 퇴진이 국익이며 퇴진이 평화다. 친일친미 불효개교 윤석열은 사퇴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사퇴하라. 동맹무시 도청사건 미국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러분, 하나 더 남았는데. 예, 그건 나중에 할게요. 앞에 나오셔서 윤석열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과 독단에 대한 힘찬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구호를 외치고 싶은 사람만 나가는 겁니까? 전부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기 먼저 구호를 제가 생각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구호 제창 시간이 있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혼수비에서 온 김홍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회에 처음 참가했는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셔가지고 그래도 조국을 잊지 않고 조국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데 뭐 처음이지만 구호를 하나 이 형님께서 같이 연구해서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고로외교, 친일외교,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무당정치, 검찰정치,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감사합니다. 네, 또 나오십시오. 나와서 분노의 마음을 담아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저의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 나오셔서. 그러면 구호나 외치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전쟁 위기 조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간절하고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서 조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상은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퇴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 퇴진하지 않고 평화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광고할 것은 저희 그 시드니 촛불행동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촛불 집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는 5.18 기념식과 함께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더 어두워지는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한 10분 걸어가시면은 그 애쉬필드 RSL 클럽이 있거든요. 거기서 맥주 한잔을 하니까 요 주소가 나와 있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리무리오 행진곡을 부르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전 촬영하고 돌아가실 때 그 나눠드린 입회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가시고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여 주십시오. 의자를 사용할 겁니까? 의자 사용 안 해도 됩니다.